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까? 네. 그들은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00년도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내일을 모르는 법이죠. 그럼요. 제일 정치 변동이 가장 심한 소위 사회학적인 소위 접근을 해보면요. 가장 변동이 심한 부위가 바로 정치 부위입니다. 네. 특히 독재 성향으로 자기네들의 길을 막 건너가면서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주무르고 숫자로 헌법을 누르고 할 때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179석으로 플러스 알파 192석 플러스 하나 넘어간 임상우 뛰쳐나가네요. 뛰쳐나가네. 네. 계획가점 193석이 또 요동을 치고 있구나. 여기다가 한빠들이 네. 해서 저쪽에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빠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이제는 화 안 납니다. 네. 놀 대로 한번 놀아봐. 국민들의 참을 수 있는 참을인 자가 어디까지 써진나 한번 보자. 네. 지금 이러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이번에 부정선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정선거는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자초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코웃음을 쳤어요. 음모론이다 뭐다 하면서 떠들어왔단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대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전 투표하는데 열어봤더니 찍혀있는 용지가 나왔다. 1번이 찍혀있는 용지를 받았다. 그거 선관위에서 자작극이라고 호들갑 떨었다가 결국은 유감 표명했죠. 근데 그게 사실 유감 표명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 참정권 국민의 이 주권을 갖다가 침탈해놓고 잘못했다고 빌지는 않고 유감이다. 그러니까요. 선관위원장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또다시 이제 불신을 또 키운 겁니다. 네. 그거 외에도 뭐 용지가 문제가 있다든지. 형상기억이란 게. 그렇죠. 뭐 네. 형상기억이란 게 뭐 접었다 피면 회복이 된다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개표 과정에서 빳빳한 용지들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또 감시단이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또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선거에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제 지금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뭐 국제선거감시단입니다. 네네. 국제선거감시단이고 이 보고 리포트를 미국 정당과 그 백악관에 전부 다 내는 이런 감시단인데 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정황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의 문제. 이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 이상하게 차단이 되는지 언론이 네.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메이저 언론이라든가 이 방송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도 선거감시단이 와서 했으면은 이건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유엔에도 보고합니다. 네네. 지금 이 중국 공산당 문제도 거기 의혹을 제기했죠. 네네. 이번에 상당히 대한민국 이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거기 감시단과 기자회견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보고 발표는 국제감시단이 하고 뭐 상당히 다양하게 심지어는 말이죠.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광고판이 큰 데가 어디냐면 타임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뉴욕 타임스퀘어 중에서도 광고의 효과가 가장 큰 잘 보이는 곳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쫙 나갔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5분 단위, 30분을 했는데 5분 단위든가요? 이게 같이 합쳐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떠들썩하고 이게 지금 여론화가 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 You Raise Me Up님 말씀 주셨지만은 지인이 투표 당일날, 그러니까 본 투표날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 했다고 당신은. 당신 투표했다. 투표 안 했는데 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 지금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은 원래 이거 선거 무효입니다. 다른 선거 무효죠. 예. 선거 무효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인스펙션을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또 대법원에 지금 사법부에 1만 몇 명이 해가지고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뭐 올린 게 있다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 부정선거 유무를 갖다가 기다 아니다 이걸 재판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 그리고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그저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잡으려고만 혈안이 돼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 특검이 뭡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아니, 특검. 그 무슨 특검을 필요합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다시 하고 싶으면 조사를 하면 되지. 그것도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지금 10여 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무슨 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심판을 받아도 몇 번 받은 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럼 다시 조사하고 싶으면 조사를 하지. 김건희 특검을 또 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복수입니까? 복수 활극입니까? 국민들에게 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핵 확장 억제 그룹 대한민국을 갖다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국, 일본, 한국 해가지고 주도해서 핵 확장 억제 그룹 NCG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틈만 나면 초청받으면 나토도 가서 나토국들 회원국들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들 정상들 만나가지고 몇 조 세일즈맨 그때 갈 때마다 해외 갈 때마다 소위 재계 총수들 데리고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가가지고 돈 거래도 좀 우리 거 해달라 수주도 받고 그래서 몇십 조씩 돼가 지금까지 그래서 3년을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포스트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최하위로 국제 경제가 최하위 바닥으로 쳤을 때 또 문재인이 남겨준 거 영원 아시죠? 영원. 네네. 열쇠 고리 빈 고리 외에는 남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털어줘가지고 코로나 때 제 바닥이 나고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안 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 벌써 무너졌어요. 진짜 끝났죠. 코로나로 이제 국민들 통제하는 바람에 수단으로 어찌저찌 그냥 간 거예요. 거리두기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들도 못 만나게 집회 못 열게 하고 집회 못 열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유지하면서 돈을 쓰고 큰 소리 치고 결국 대한민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규모 있게 이 합리적으로 국가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도 잘 나가야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축적이 돼서 부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잘했어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전부 다 연세들이 지금 많아지는데 1, 2잡, 3잡 하는데 자 자원이 있고 돈이 비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집이 이렇게 20조 추경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채를 30조 5천억을 갖다 2차 추경하고 그다음에 총 20조 원을 갖다 국채 발행을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소상공인들 뭐 대상으로 뭐 계엄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뭐 또 지원금을 나눠준다.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엄 때문에 뭐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것들은 그냥 퍼주는 게 그냥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게 네. 갖다 붙이면 내란 특검이야.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내란 세력이야. 갖다 붙이면 내란 국회야. 모든 걸 내란으로 붙입니다. 무슨 내란했어요? 네. 아니 내란이 아니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하니까 도저히 일을 못 하겠으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실도 영원으로 활동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감사원장 탄핵시켰죠. 법무부 장관 탄핵시켰죠. 방통위원장 탄핵시켰죠. 방통위원장은 하루 근무하고 이틀째 탄핵됐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이틀째 탄핵했는데 과반이 탄핵을 했어요. 과반수가 4명이. 정계선이 정정미, 또 이미선, 그다음에 이 문영배. 네. 4명이서 탄핵을 시켰더라고. 근데 탄핵법상 안 돼서 탄핵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근데 4사람이나 과반이 8명 중에서 4사람이 하루 근무한 이진숙을 탄핵을 시켰다는 걸 보고 저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루 무슨 근무를 해서 탄핵당할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참 중요한 것은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퇴색이 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퇴색될 때는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헌법의 가치 이념이고 중심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죠. 그럼요. 이것이 만약에 침해를 받을 때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해야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이죠.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6.25가 언제 있었죠? 1950년이죠. 6.25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럼요. 6.25는 공산당의 실체가 대한민국을 유린한 바로 그 사변 아닙니까? 6.25 사변.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련과 소련 공산당과 스탈린, 그 다음에 모택동, 이 중국 중공. 공산당이 합세해가지고 또 쳐들어 내려오고 2차로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미국은 대한민국 여기하고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중공이 아주 조그맣고 소련이 저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일본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쳐 있었어요. 네네네. 일본이 방어선이에요. 네. 일본, 필리핀, 대만 여기가 방어선이었는데 한국은 제외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박사하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 그 영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미국의 대통령과 얘기를 해서 감격해서 그분들이 정말 유엔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보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와서 아무런 그거 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싸우고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미국 청년들이 4만 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까지 합치면 8만 명, 9만 명 된다고. 네네. 이런 대한민국이 미국을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말 이해관계가 없을 때 와서 유엔군으로서 도와줘 바로 그들이 한미혈맹입니다. 이 한미혈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좌파들은 이걸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반미 또는 무슨 뭐 전자권 문제 슬슬 건드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크게 망합니다. 이번에도 뭐 네. 그 미국에서 이란 폭격을 했는데 네. 추미애가 그걸 공개적으로 그 미국이 잘못했다고 입장을 또 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여져요. 근데 추미애는 말이죠. 자기 아들은 또 카투사 났어요. 주한미군에 카투샤를 보냈다고.
또 카투샤에서 거기 제대로 뭐 예, 근무하다 그쵸, 마지막에 그것도, 예, 탈영했다든가. 황제휴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황제 탈영 논란. 휴가, 예. 탈영 논란이 좀 예.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변신술이 강하지? 좌파들은 원래 이렇게 변신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찰나찰나 이렇게 변화되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자식을 그냥 김일성대로 유학을 보내면 돼요. 예? 자기들 자식을 자신들의 그 삶의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지 자식들은 또 미국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미에 대해서. 자기들도 미국이 좋으니까 지 자식을 보내는 뭐 자기 자식 욕 먹이려고 미국 보낸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안 보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뭐 하다못해 임종석 자식도 미국 갔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지 자식들을 다 불러보내요. 아니 추미애는 안 보냈나? 미국 안 갔나? 그리고 지금 뭐 김민석 네. 지금 총리한다고 꼴값 떠는 그 사람 아들도 그 미국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또 어디서 그 돈이 나가지고 아들 유학을 또 아니, 보낸지 그것도 신기한데. 이게 미국이 좋아서 보냈겠지 안 좋으면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반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데 지금 반미의 기운이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말하는데 6.25 기념식 날 이 전쟁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현재 누구죠? 이재명이죠. 이재명 맞죠? 네. 국군 통수권자는 전쟁 기념식에는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갔습니까? 코빼기도 안 비쳤죠. 콧배기도 안 비치죠. 네. 어디 갔습니까? 뭐 전라도 갔다던데요? 광주에 갔어요. 네. 호남에 갔는데 거기 타운홀 미팅이라고 네. 뭐 흔히들 타운홀 미팅은 그 지방 현안을 가지고 뭐 하고 하는 데인데 아니 뭐 선거 사례를 하러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때가 있지 그것도. 아니 어떻게 타운홀 미팅에 갑니까? 그러니까 저 6월 네? 25일 날 그런 스케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죠? 네. 뭘 의미합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제가 시청자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긴 주사파다. 이재명을 여러분들 이재명만 보지 마십시오. 이재명 주변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한 주에 그 자유마을 대회 이제 촬영을 계속 며칠 다니고 왔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강연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이동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동호 교수님은 이제 과거에 그 임종석을 키웠던 그 운동권에 계시던 분인데 네. 주사파셨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전향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랑. 그분이 이 이재명 정권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재명과 주사파의 동맹 연립 정권이다라 하셨어요. 문재인 때는 그 임종석 같은 그쪽 세력들과 이제 연립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통진당 이석기 세력과 이게 연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에서부터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성남시장 된 게 결국 그 당시에 그 민노당 그 사람이 나중에 통진당 갑니다. 통진당 그 사람하고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그 경기동부연합 세력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일감을 줬어요. 청소 영역을 줘가지고 돈 벌게 해서 자금 만들게 해주고 그게 다 이석기 세력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뭐 지금 뭐 이재명 주변에 어떤 사람 있냐 뭐 누구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 몇몇 보면 과거에 다 운동권이고 다 그냥 운동권도 아니고 세게 운동했던 사람들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정책 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인식 이런 것들 면면에 보면은 이건 지금 주사파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사파도 극주사파입니다. 예. 예, 이건 뭐 근데 이 6.25 기념식에 국군 통수권자가 안 나왔다면은 이 가장 제1번으로 꼭 참석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아주 필충 조건의 참석, 국군 통수권자가 참석해야 될 거기에 식에 안 나왔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을 포기하는 겁니까? 저는 예. 다른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이 사람이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 거죠? 어느 군의 통수권자이길 원하는 걸까요? 아니, 저기 스스로가 포기했잖아요. 스스로하고 포기하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모양이죠.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없다. 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없다. 없다. 아, 그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국가 정체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온 사람 아닌가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6.25 하여튼 기념식에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네네. 대목입니다. 네네. 국군 통수권자를 통수권 영역을 포기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 비판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아직까지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말하다가 그만뒀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발전되리라고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발전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국민적으로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응답을? 이거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뚝 무너집니다. 네, 선관위가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제 음모론 단계는 지났죠. 음모론 단계는 지난 게 국민의 주권을 소콜에다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게 이번에도 있었다며요. 그런 뭐 얘기들이 있고 한데 이게 국민들의 이 생명입니다. 그게 주권이. 네. 그걸 갖다가 아주 중하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19 혁명 있죠. 예. 4.19 혁명이 난 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4.19 혁명이 왜 났느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네. 혁명이 무엇이냐? 국민이 견딜 수가 없을 때 네. 예? 국가의 불의에 대해서 국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하는 게 바로 혁명입니다. 네. 4.19 혁명이 그겁니다. 그게 또 국민 저항권입니다. 예. 네. 이 6.25 기념식에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이가 광주에 내려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다는 것. 이건 의도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6.25 기념식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데 이걸 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확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생각 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